비행기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2번 연속으로 일어난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 같죠? 글쎄, 그런 남자가 있다니까요. 2번이나 연달은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은 이 럭키가이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의 일생은 그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삶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하답니다. 실력 있는 권투 선수이기도 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냥꾼이자 어부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자이기도 하죠. 10명도 넘는 남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에 푹 빠져있던 이유를 알만도 하네요. 그 규모며 분위기며 위험한 요소들마저 야생의 대륙의 드넓은 대지는 그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곳이었죠. 1933년 해밍웨이는 승자는 허무하다라는 책을 완성하고 거기서 얻은 모든 수익을 일생의 꿈을 이루는 데 써버립니다. 그는 탕카니카 호수로 갔는데 야영을 하며 현지에 있는 부족 사람들을 하이나 가이드로 고용하고 사냥을 가기도 했어요. 1934년 1월 해밍웨이는 또 다른 사파리로 떠났는데 아메바성 대장염에 걸려버리고 말았죠. 상태는 매일 더 나빠졌어요. 그의 의식은 흐릿해지고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였죠. 결국 이 아픈 작가를 병원으로 보내줄 비행기가 도착합니다. 해밍웨이는 그곳의 수도인 다르에스 살람에 있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병원에 가게 되죠. 그곳에 일주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이쯤 되면 아프리카에 대한 환상이 영원히 깨졌을 거예요. 하지만 해밍웨이는 달랐어요. 그는 제법 성공적으로 사냥 시즌을 보냈고 나중에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2권의 책으로 엮게 되죠. 미스 메리의 사자는 오랫동안 사자 사냥을 했던 부인에게 바치는 책입니다.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은 자서전, 사실 여행기죠. 그는 아프리카에서 단 하루도 불행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난 적이 없다고 나중에 저술합니다. 모험을 향한 열정이 해밍웨이를 다시 그곳으로 끌어들일 만하네요. 1954년 1월 21일 해밍웨이는 사랑하는 부인 메리 웰시를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럿 로시 마시와 함께 작은 비행기를 타고 나이로비에서 벨지안 콩고로 날아갔지요. 그들은 케냐의 고원,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세렝게티 계곡, 약 19km의 분화구를 가진 거대한 화산 위를 날아갔어요. 우간다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들은 다시 서부 17개의 조지와 엘버트 호수를 지나 120m 가까이 되는 머치슨 폭포 위를 날아가게 됩니다. 이 부근의 나일강은 나이아가라처럼 갑자기 아래로 곤두박질 치지 않고 서서히 내려가죠. 이곳은 우간다에서 가장 찾아가기 힘들지만 또 멋진 장관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수백 마리의 악어, 코끼리, 사자,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지요. 그들은 좀 더 낮게 날면서 마치 거센 거품 같은 물결을 보았습니다. 마시가 폭포 위를 3번째 돌고 있을 때 앞에서 날아드는 따오기 한 마리와 비행기 바로 아래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를 보았죠. 비행기의 프로펠러와 꼬리가 오래된 전선에 걸려버렸고 마시는 악어들로 붐비는 화이트 나일강 근처의 덤불숲에 착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시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메리는 갈비뼈 2개가 부러졌고 해밍웨이는 어깨를 다쳤습니다. 다치지 않은 사람은 파일럿 뿐이었어요. 그들은 머치슨 폭포의 덤불숲에서 불안에 떨며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코끼리와 맹수들을 겁주어 쫓아내기 위해 불을 피웠고 로이 마시는 비행기의 호출 신호를 반복하며 SOS를 보냈죠. 빅터 러브 아이템, 빅터 러브 아이템. 영국 해외 항공사 한 팀이 마침 사고 현장 위를 날아갔지만 신호를 듣지 못했습니다. 파일럿은 비행기 추락사고의 흔적은 발견했지만 승객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아 대피소를 찾아 떠났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2대의 비행기가 사고 지역을 수색했지만 결국 생존자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해밍웨이와 로이 마시는 지나가던 리버봇 머치슨의 도움으로 엘버트 호수의 서쪽 해안에 있는 부티아바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 해밍웨이는 그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캐서린 헵번이 출연한 영화 아프리카의 여왕에 나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티아바에 도착했을 즈음엔 국제정보의 덕택으로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이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 있었죠. 이때는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로 풀리저상을 타기 바로 전해였고 그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언론에서는 그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돌았죠. 그곳에 도착하자 2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윌리엄스와 파일럿 레지날드 카트라이트였습니다.
레지날드는 해밍웨이가 어떤 루트로 부티아바로 오고 있는지를 운 좋게도 알고 있었죠. 그는 작가 부부를 엔테베로 데려다줄 작은 비행기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해밍웨이는 다시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운전해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레지날드는 정말 안전하다며 그를 설득했죠. 어니스트, 메리, 그리고 비행기 사고를 낸 파일럿 로이 마시까지 모두 라피드의 몸을 구겨 실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처음에 계속 이륙을 시도할 때는 절대로 뜨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나중에 룩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밝혔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최대한으로 속도를 내고 야생 염소처럼 언덕 여기저기를 뛰어오르면서 계속 이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공중에 떠오르는데 성공하게 되지만 고작 몇 초밖에 버티지 못했죠. 그리고 비행기는 쇳덩이가 끊어지는 소리를 내며 다시 바닥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난 며칠간 익숙해진 소리였죠. 연료 탱크가 오른쪽 날개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파일럿과 메리, 로이 마시는 먼저 비행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혼자 남겨진 해밍웨이는 손과 팔에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머리로 문을 밀어내야 했었죠. 해밍웨이가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의 머리는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우간다에서 하룻밤을 보낸 해밍웨이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나이로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아무런 불상사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 뉴 스탠리 호텔에서 이 작가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15,000개의 단어로 풀어내 룩에 기고하게 되죠. 그는 또한 전 세계로 퍼진 신문에서 자기 자신의 부고를 읽게 되는 흔치 않은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곧 세계의 언론은 해밍웨이가 2번의 연달은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았다는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잃은 것도 많았어요. 해밍웨이가 친구에게 쓴 편지에는 그가 신장, 간, 비장을 다쳤다고 쓰여 있습니다. 뇌진탕을 겪고 머리와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손발이 탈골되었죠. 그리고 시력과 청력도 일부 잃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로부터 2주가 지난 2월 15일 파괴할 수 없는 몸을 가진 파파라는 별명을 얻게 된 해밍웨이가 절대 휴식을 취하라는 의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킬리만자로 산에 올랐다는 소식이 뉴스위크를 통해 보도됩니다. 아무리 해밍웨이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일이었죠. 진실은 이렇게 인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슬퍼지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회복 기간을 가지고 나서 해밍웨이는 아들 패트릭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가기로 계획했던 케냐 해안의 비치 캠프로 갔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물가에 잘 나가지도 못했죠. 하지만 캠프 근처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자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방관들을 도우러 갔습니다. 소방관들이 그러지 말라고 부탁해도 해밍웨이는 고집을 부렸죠. 하지만 여전히 몸이 약해지고 어지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균형을 잃고 불길 속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얼굴, 가슴, 배, 다리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지만 왼손과 오른쪽 팔에는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죠. 아프리카로의 크리스마스 여행에서 겪은 일들은 나중에 해밍웨이가 쓴 2권의 책에 영감이 되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눈과 프랜시스 맥컨버의 짧았던 행복이라는 책이에요. 1999년 해밍웨이의 100번째 생일을 맞아 유명한 영국의 배우 마이클 폴린이 해밍웨이의 겨울 여정 그대로 따라한 뒤 책을 한 권 내게 됩니다. 해밍웨이 어드벤처라는 제목의 책이죠. 폴린은 해밍웨이가 겪은 질병과 비행기 추락 그리고 여타 불상사를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루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고되고 때로는 위험한 여행이었다고 인정하듯이 말했죠. 또한 서양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의 야생은 진정한 용기와 인내를 시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폴린처럼 해밍웨이의 여정을 따라해보고 싶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아프리카로 가시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을 위한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